첫 번째 우리가 주기에 대해서 봐볼게요. 주기. 혹시 주기의 정의가 뭐야? 이거 좀 궁금하지? 주기의 정의. 이거 설명 한 번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의영아? 주기의 정의 뭐야? 걔 반복한 거냐? 어? 주기 정의 뭐예요? 아, 써주지 않았냐, 거기에? 함수 있어요. 그래, 그거 그대로냐. B값 중 가장 최소니까. 그래. 그게 주기야. 거기 써줬구만, 다. 한 읽어보세요. 좀 책 좀 잘 읽어. 우리 독서 좀 잘해. 길만 길면 다 읽기 싫어하지 말고. 제발 좀 읽으세요. 이거를 만족했을 때 이 P값이 주기가 아니고 P의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오케이? 그러니까 양수 P의 최소값을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것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주기함수라고 하는데 주기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양수 P의 최소값. 얘를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건데 봐봐. 이놈이 주기함수는 맞아. 이놈이 주기함수냐라고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이거 주기함수 아니지 않냐? 그래프 그려봅시다. 더해도 주기함수는 될 수 있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 함수가 지금 이렇게 반복돼요. 당연히 음수 파트도 이렇게 음수 파트도 이렇게 반복돼요. 그런데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냐면 양수는 그대로 그려져. 근데 음수는 대칭돼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쪽은 이 까만색이랑 파란색이 더해지면 2배가 되거든. 그래요? 2배가 되겠지 않냐? 사인에다가 사인이 또 더해졌으니까. 근데 이거 봐봐. 이거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은 밑으로 가니까 더해지면 뭐가 돼요? 0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주기함수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되지는 않지. 양수 파트가 반복되는 형태는 되겠지만 이 나머지 형태에서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럼 봅시다. 코사인이랑 이거 둘 다 주기함수면 합쳐서 주기함수 만들 수 있거든. 실제적으로 이제 실수배에서 만들 수 있다면, 실수배란다 정수배에서 만들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얘 주기가 뭐예요? 2파이지. 그렇지? 얘 주기 뭐예요? 코사인의 절대값 씌운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뭐이? 파이인 함수예요. 오케이? 파이씩 반복하니까 이제 주기가 파이고 여기 2파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다 정수배에서 자연수배에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얘도 20 반복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결국. 그렇지? 합쳐서 20 반복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맞아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평행이동한 거잖냐. 그래요? 2분의 1배 축소시키고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평행이동 해봤자 주기함수는 그대로 성질 유지하겠어요? 그래요? 이건 굳이 따지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이걸 외워야지.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좋아요. 잘했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루트 씌워지면 뭐로 나와요? 절대값 씌워서 나와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y는 절대값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사인 x예요. 탄젠트를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겠는데 당연히 코사인 x가 0보다 뭐야? 코사인 x가 0보다 클 때 코사인 x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처리가 되는 거야. 0보다 클 때는 약분돼서 사인 x 0보다 작을 때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지? 마이너스 사인 x 오케이? 이게 이제 주기함수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그려봐. 코사인부터 그릴게요.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라는 건데
코사인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2파씩 반복되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써볼게. 코사인이 양수가 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씁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인은 그대로 나와요. 사인이 그대로 나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그대로 나와. 그래? 코사인 양수에서는 사인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값에서는 사인 값을 마이너스 붙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인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코사인 제곱분의 1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냐 고민해 봐야겠네. 탄젠트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야, 2분의 파이일 때 자체가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되지. 그지? 2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값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 등호를 그냥 뺍시다. 오호! 등호를 그냥 뺍시다. 0이 되는 경우는 형태 안 생길 거예요. 이 경우 안 생길 거예요. 정의가 안 돼. 이 값이 정의가 안 돼, 이쪽부터. 이 경우 빼고, 뻥 뚫리고, 뻥 뚫리고, 뻥 뚫리고, 뻥 뚫린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겠습니다. 주기가 뭐인? 파이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맞네?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주기인 거를 좀 봐볼까? 이 주기인 게 뒤에 계속 나오던데. 주기 여기 있다. 주기함수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면 되는 거냐면 어떤 x 플러스 p를 대입하면 fx를 만족하면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면 주기함수. 어떤 이렇게 p값만 있다면 주기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fx랑 fx 플러스 p는 같은 거야. 이미 x에 대해서 같아. 왜? 주기함수니까. 주기함수라고 얘기했지? 그걸 만족해요. 그러면은 기억부터 봐볼까? 기억이 제일 어렵나? 기억부터 봐볼까? y는 f에 x 플러스 p가 같은 거네. a분의 p라고 잡읍시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ax 플러스 b랑 여기에다가 원래 이제 무엇이 같냐면 이거랑 이게 같아. 이게 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p에 대한 형태가 들어가야 돼. 어떤 x 플러스 어떤 p의 형태. 그냥 x 대신에 뭔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면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a로 묶어줬더니 x 플러스 a분의 p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인데 x 대신에 x 플러스 a분의 p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원래 주기가 p였다면 이놈의 주기는 뭐야? a분의 p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어요? 오케이? a분의 p씩 계속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렇지? 알겠어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얘를 주기함수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당연히 성립하지. 집어넣으면 제곱에도 어차피 성립하니까. 오케이?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정하면은 양변을 제곱해도 어차피 성립하는 거니까 니은은 반드시 성립해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도 성립하지. F랑 이거 같으면 F랑 FP랑 같으면 당연히 합성을 시켜도 어차피 같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디귿도 성립해요. 오케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어떤 형태? 이런 형태만 만들 수 있다면 주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한번 봐봅시다. 주기함수가 또 나오던데 한 문제. 아까 아침에 너네들이 하기를 한 문제가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봐봅시다. 뒤로 넘어가 보자. 없네.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먼저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이 함수에서, 이 삼각함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칭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가 있다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sin x라는 함수라고 할게요. y는 sin x라는 함수를 할게요. 그럼 sin x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요? 다른 함수하고 가장 큰 특징이 대칭성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점대칭이 있어요. 점대칭이. 이 만나는 점들 있잖냐. 그래요? 이 만나는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선대칭도 있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오케이? 이 선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성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대칭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알파, 베타, 감마인데 베타 플러스 감마 자체를 써버릴 수 있어. 대칭성을 갖는다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우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칭성을 갖는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주기가 뭐야? 여기서 주기는 너희들이 알아. k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얘를 4등분 한 값이 얘가 되는 거지. 이 값은 뭐가 돼요? 4k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대칭성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뭐가 되겠습니다? 4분의 2파이의 값이 두 개 있는 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운데 값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봤더니 뭐가 돼요? k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다 이제 넣어버리면 돼. f k분의 파이 플러스 감마를 구해 주세요. 사인에다가 그대로 넣을까요? f 넣었더니 파이 플러스 사인을 그대로 넣어봤더니 사인 파이 플러스 kr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뭐야 그러면? 뭐야? 구할 수 있지? 파이 플러스 kr 2분의 2니까 짝수니까 사인 그대로 나오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사인 kr 뭐였어? 사인의 kx에다가 r 감마가 미안 감마를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 k 감마는 a가 되는 거지? a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삼각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에 있습니다? 대칭성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사실 등장해. 우리가 이제 대칭성에 대한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뒷부분에 있던데 대칭성을 갖겠습니다 라는 건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잖냐. 31번 봤더니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0에서 x 뺀 값이랑 0에서 x 더한 값을 더했더니 x를 더한 값을 더해봤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0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이제 0을 기준점으로 0에서 얼마 뺀 값이랑 얼마 더한 값의 함수의 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 함수의 값의 한가운데 값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함수의 값들이 항상 0이 되는 거니까 뭐에 대해 대칭인 형태? 이 0에 대해서 0,0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 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f1 플러스 x의 함수의 값이랑 1 마이너스 x의 함수의 값을 더했더니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1에서부터 얼마만큼 빼고 더했을 때 이때 함수의 값이 더했더니 똑같은 값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해 줄 수 있냐면 어떤 식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되고 x는 a의 대칭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f의 a-x랑 f의 a 플러스 x를 더했더니 이 b가 된대요. 오케이? 이 b가 된대. 그래서 더했더니 두 개 2로 나눴더니 중점이지? 이게 b잖냐? 그 말은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a, b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선대칭과 점대칭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확장시켜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얘를 혹시 t로 치환해봐. t를 치환해서 써봤더니 어떤 식으로 써지냐면 ft는 지금 x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냐면 a-t예요. 그래서 fa-2a-t가 됐다라는 것도 얘도 뭐에 대해 대칭인 식이에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더니 a로 일정한 값 나오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일정한 값. 그래요? 그게 그 x값의 대칭인 점이야. 두 개 더했더니 2로 나눈 값. 그게 대칭인 점이고 두 개 더했더니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대칭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혹시 이제 밑에 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x로 그냥 씁시다. fx 플러스 f2a-x는 2b다라는 식이 있다면 얘는 뭐에 대해 대칭? a, b에 대해서 대칭인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들은 너희들이 정리를 해놓고 계속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 계속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있긴 하겠냐? 그지? 계속적으로 내가 설명하고 있지? 그만큼 중요하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 문제를 봐봤더니 봐봐. 이게 뭐야? 이 주기가 뭐예요? 주기가 파이에요. 주기가 2예요. 그래요? 주기가 2야.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판단해 보기를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에 파이로 묶고 x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에요. 주기가 원래 파이인데 파이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지. 주기가 이제 1인데 좀 뭔가 이상하다. 주기가 2인데 주기가 2인데 파이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얘가 어떤 대칭성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 원래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게 사인 파이 x 1이고 2를 지나치는. 근데 얘를 살짝 옮겼지? 파이분의 1만큼 살짝 옮겼으면 이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에 대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살짝 평행이동했으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봅시다. fx는 얘도 주기가 2야. 다 주기가 2네. 얘도 주기가 2인데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주기가 뭐라고 했어요? 2라고 했잖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지 않냐. 그러면은 얘를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사인 그래프의 마이너스 붙여준 값이 구해지겠지.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되지? 그럼 이 점에 대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1,0에 대해 대칭 돼요? 오케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탄젠트 봅시다. 탄젠트는 원래 웬만하면 되거든. 근데 2분의 파이분의, 그러니까 주기가 2분의 파이분의 파이예요. 즉, 주기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요. 점근선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 되고 1이야. 주기가 2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가 이제 2인가? 그러면 뭐라고? 절대값 씌우라고. 이렇게 그려줄 것이고 이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0에 대해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가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앞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해봅시다. 최대값, 최소값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봤더니 이 사인 제곱 x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건 다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네.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지.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사인의 범위가 뭐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2가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니지. 2에서 더 가까운 값 1에서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소값 0이 돼요. 최소 0이 돼.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얘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코사인으로 맞춰주는 게 핵심인 거예요. 1차식이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정리해봤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코사인 절반의 제곱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인데 지금 2가 있었으니까 4분의 9, 2 더하면 4분의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2분의 3이라는 게 0하고 마이너스라고 일선에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2분의 3에서 더 멀어진 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위로 블록이니까 2분의 3에서 더 멀어진 값 무엇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3보다 더 멀어진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부터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하는 거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편해.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최소값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뭐예요? 유리함수는 유리함수. 그럼 유리함수를 구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리해봤더니 s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의 s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s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점근선이 s는 마이너스 2 s는 마이너스 2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 근데 양수의 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범위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뭐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대입해봐. 1 대입했더니 3분의 2가 나오지. 3분의 3이 나오지. 그러니까 1이 됐네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이제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치워내도 되지. 오케이? 치워내주면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겠냐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원래 코사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져. 이만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지? 이게 이제 3이었고 이만큼 올린 거니까 3,2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에서부터 뭐까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요? 0 나오지? 그지? 0 나오잖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잖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되고 2에서 2빼니까 0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 구하래? 최대값이 가장 큰 함수 최소만 구했는데
최선은 너희들의 몫으로 남겨놨어요. 구해볼 수 있겠지? 그지? 최소값이 가장 큰 함수에 뭐야 최소값의 가장 큰 최소값 이거 1일 때잖아.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봐보자. 19번 봐보자. 19번 봐보면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뭐 하나 보면 쉽냐면 이 일 있지 않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이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1로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돼서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잠깐만 나 물 좀 먹고 올게.